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나 자격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심일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만 못하냐? 나도 못해.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영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 차장. 예. 김무성 대표 이런 얘기를 뭐 과거부터 여러 번 해오긴 했는데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대통령감이 아닌 겁니까? 네. 뉴욕 특파원들과의 이제 오찬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그동안에도 뭐 남다른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안 빼서 참 난 곤욕스럽다. 대선 경험이 많고 후보들도 많이 도왔지만 난 대선주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권은 그 시점과 국민들이 소망하는 것이 맞아야 한다.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겠느냐. 근데 저기서요, 지금 확실치가 않은 게요. 예. 대권주자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 저 앞에 예. 바로 하고 아직은 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여긴 없네요. 여긴 없는데 예, 누구는 있는지. 예, 누구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래요? 아직은이란 말이 들어갔다면 김무성 대표가 저거는 빈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예. 사실은 저희가 사석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가 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심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권에서 자기만한 주자가 없다는 거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아니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천 차장이 얘기했듯이 저 앞에 많은 기자들의 증언은 아직까지도 나는 예. 아직까지도 대선 주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본인이 국내에서 여야 통틀어서 지지율 1위인 거 다 알죠. 자기도 알고 국민들도 알죠. 근데 나는 아직 거기에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 아직도 더 준비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청구 취지고 아직까지도라는 얘기는 그만큼 본인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겸손의 표시지 뜻은 분명히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이다. 예. 이 말은 곧 뭡니까? 목숨을 바치고 전면에 나설 각오가 돼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의 각오 준비.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든 누굴 만들든 본인이 킹으로 출발하든 킹메이커 역할을 하든. 근데 지금 그 지지율이나 본인의 역할로 볼 때 당신은 킹메이커 정도는 하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얘기도 했어요. 재밌는 얘기가 과거에 내가 이회창 또 박근혜 당 대표 시절 그분들을 각각 모시고 내가 수행단원으로 왔었다. 예. 이 미국에. 근데 그때보다도 내가 이번에 개최한 만난 뉴욕과 워싱턴에서의 동포간담회, 이 동포간담회 때 그때의 간담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예. 농담하면서 그거 좀 홍보해줘. 라고 기자들한테 그랬답니다. 예, 그거 홍보해 주셨네요. 예. 자, 그래도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도 받고 또 큰절 외교도 뭐 양쪽의 시각으로 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랬던 분들도 있고 지금 방미 성과가 그래도 상당히 여당의 대표로서 적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 일단 김무성 대표 이번에는 또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을 찾아서 이번에도 영어를 했습니다. 영어. 바로 이 영어가 또 논란이 됐는데 야당에서도 어제 저희가 잠깐 보내드렸던 이종걸 원내대표의 영어 실력 문제가 됐었죠. 같이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백인 너무 비싸게 사랑해요. 지금 씩씩합니다. 스트로베리 그룹. 스트로베리 그룹. 스트로베리. In Korea, national intelligence agents in ruling party have just nation in Korea arguing RCS become in issue.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우리말로 하는 게. 우리말로 하는 게. A, B, C, D, E, F, G.
예. 김무성 대표는 스트로베리 그루퍼라는 표현을 생선 종류인가 본데 스트로베리 이렇게 답을 해요. 앞에 뚝 끊어가지고 앞에 것만 해서 딸기 이러는데 이제 웃겼는데 아니 뭐 가서 이렇게 웃음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꼭 영어를 그렇게 저기 가서 영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욕심은 좀 나나 봅니다. 내가 글로벌 인재라는 걸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나 본데. 오늘 시청자 질문에 어떤 것들이 많이 왔냐면 저희가 이제 사전에 뭐 다룰지 보내드리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데 한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영어 못해도 좋으니까 욕이나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도 한참 웃었는데, 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전에 영어 과외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2005년에 의원 시절에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종걸 의원이 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원어민 수준으로 아주 영어를 잘하는 이 인턴 여직원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이 수리남에서 자란 그 이모 씨인데 아주 영어도 잘하고 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아주 뛰어난 그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영어로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예. 아까 그게 많이 는 거예요? 10년 전이라 10년 동안 영어를 안 해서 많이 이제 후퇴한 거예요. 아니 뭐 정치인들이 영어를 꼭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말만 제대로 잘하시고 국민들하고 소통만 잘하시면 영어 못하셔도 되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에만 잘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야당에서 요즘에 이 셀프 디스라는 거 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듯한 얘기, 반성할 점을 뭔지 한번 짚어봐라. 이런 야당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야당의 이 셀프 디스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대표의 디스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였는데 뭘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길고 지루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표 발언이나 그런 데가 보면요. 그건 또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길잖아요. 정치 메시지가 뭐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김무성 대표가 실수가 있어도 그런 게 그거는 사실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 차장, 네. 결국엔 김무성 대표는 뭐 이렇게 툭 한마디 던져서 그걸로 영향력이 있는 말을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문재인 대표는 좀 지루하다 이런 건데 법조인 출신이라 그렇게 들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말이나 그런 이제 짧은 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데 아무래도 아직 그 문재인 대표는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 채널A에 한번 왔을 때 인사 이런 거는 참 잘하더라고요. 악수 딱 잡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많이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은 아직까지 그런 포스에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연습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거를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표가 자기 변호적인 셀프 디스 했던 걸 좀 흉내를 내보면 예. 그 말이 길고 제가 지루한데 그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논리적이고 그 변론 구조를 갖춰서 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본인은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YS에 비해서 김영삼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이 좀 길고 만연체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그 말을 받아서 적으면 그대로 문장이 될 정도로 완벽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많은 뜻을 두지 않았다가 이렇게 정치에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 돼서 어떤 전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길다 보니까 때로 지루하고 장황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상돈 교수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툭툭 평소 생각을 그대로 던져서 가끔 말 실수가 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가 많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할 때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YS DJ를 비교해서 얘기를 할 때 DJ를 만나면 선거 전에 만나면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고 설명을 장황하게 한답니다. 아주 그러고 핵심도 잘 짚어서 설명을 하는데 YS를 만나면 밥 맛있냐? 이거 한마디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YS는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건데 아마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에도 그런 류의 차이가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천 차장 다른 얘기 하나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야당에서 국회의원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늘리는데 돈이 7억 원 정도 더 든다고요? 돈이 많이 들죠. 사실 오늘 뭐 한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무조건 이 국회의원 증원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까지 있었을 정도로 국민들의 반감이 많은데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세비, 그러니까 연봉이죠.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관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좌 직원을 9명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턴까지 포함해서 9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4억 5천만 원이고요. 입법 활동 지원비, 의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각종 수당 운영비를 합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7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저기서 7억 정도 세비 국회의원 1명 줄인다고 해서 저 돈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 만약에 국회의원 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늘리면 70억이고요. 그러네요. 더 들 겁니다. 아마 저거 말고도 더 많은 게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이 있죠. 예, 뭐 또 활동비도 또 청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비가 특위 활동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하면 또 돈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게 국회의원을 지원하면 저렇게 막대한 세금 낭비, 세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밥값도 못하는 국회에서 저 돈만 더 받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생각 이제 접으십시오. 국회의원들 의원 수 늘리는 거 이제 접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정치권 뉴스 중에 칼럼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천 차장 오늘 조선일보 권대열 정치부 차장이 쓴 이 칼럼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야 혁신은 혁신이 혁신부터 해라. 제목에 혁신자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혁신위원회가 이제 4.29 재보선 완패 이후에 뭔가 이제 우리도 승리하는 당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출범을 했는데 예. 지금 보면 2달간 뭘 했는지 지금 뭘 하는지 참 모르겠다. 국회의원 늘리는 거를 검토하자고 했다가 혼난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다. 혁신이 없애는 게 1번 혁신 과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 예. 주요 페이는 친노 색깔과 지나친 좌파 진보 성향 그리고 무능해 보인다는 그러니까 요걸 고쳐야 되는데. 네. 그죠? 그런데 예. 면면들이 대부분 좌파 성향이고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친노를 어떻게 벗을까에 대한 결과물을 냈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론 부분만 또 한번 짧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노동개혁도 강성노조에 끌려다닐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 예. 욕심 있는 부자와 운동권 대학생, 만약 딱 둘만 있다면 예. 둘 중에 누구한테 정치를 맡길 것이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자한테 정권을 주지 않겠느냐. 2달간 욕심 있는 부자는 새누리당이고 운동권 대학생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능력 이런 거네요. 있는 부자와 예. 능력 없는 이 운동권 사람 중에 누구한테 주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미지를 벗어야 되는데 못 벗는다. 그렇습니다. 예. 2달간 보니까 차라리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더 낫나 싶다. 그들은 그래도 자신과 상대와 현실을 알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핵심을 좀 짚었다 이런 평가가 오늘 나왔던 칼럼인데 네. 정리를 해주시죠. 그 혁신위의 출발 자체가 지금 출발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출발 자체가 4.29 재보선에서 드러난 그 계속 패하기만 하는 당. 그래서 민심과 멀어져 있는 이 당을 어떻게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냐를 결국은 고민한 게 혁신인데 그런 혁신위는 무엇보다도 그 패인을 다시 분석하는 그래서 어떤 패권주의나 어떤 친노 패권주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가 어떤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다시 채우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전혀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5차 혁신한테 나온 거 보면 아까 뭐 복잡한 무슨 지역별 뭐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웠지만 결론은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의원 증원안을 내놓고 혁신안이다 개혁안이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욕심만 챙기려는 결국은 혁신위가 아니라 욕심위로 예.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욕심위다. 예, 김태현 변호사. 그럼 결국엔 야당 혁신위까지 띄웠는데 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아 그래 야당 좀 반성했다. 다음번에 한번 총선할 때 니네 봐줄게. 이런 정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이 사실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죠. 저 칼럼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이 혁신을 구성하고 했으면 본인과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혁신을 하는 게 맞았죠. 예를 들면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의 대선평가 보고서 냈을 때 그 새정치연합, 당시는 민주당에도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을 모셔와서 자, 우리가 잘해볼 테니 우리의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뭔지 진단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혁신이가 제대로 굴러갔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인적 구성이 저 칼럼에도 지적했지만 친노 색채, 좌파 색채, 진보 색채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 혁신위에서 나올 수는 아니라는 것은 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정말 야당의 혁신위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위가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야당의 지지자들과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혁신위에 대한 기대를 좀 저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야당도 혁신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계속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뭘 지적했는지 국민들이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